아빠 안녕. 잘 자. 어휴, 눈 감고 있었다. 한국우수 전래동화 53. 사랑과 감동을 안겨주는 이야기. 별주부전. 옛날 깊은 바닷속에 용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었어요. 용왕. 용궁에 사는 임금으로 비와 물을 다스림. 용왕은 으리으리한 용궁에서 살았어요. 밤낮 없이 나랏일을 살피던 용왕은 어느 날 덜컥 병이 나고 말았어요. 아이고, 온몸이 욱신욱신 쑤시는구나. 용왕은 시름시름 앓았어요. 이 일을 어떡하지? 큰일이네. 어떻게 해야 용왕님의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신하들은 가장 용하다는 의원을 모셔왔어요. 용왕님은 기력이 많이 약해져 병이 나신 겁니다. 육지에 사는 토끼의 간을 드시면 나을 것입니다. 기력, 몸으로 활동할 수 있는 힘. 그 말을 듣자 용왕은 힘이 조금 난 것 같았어요. 누구든지 토끼의 간을 구해오면 큰 상을 내리겠소. 용왕의 말에 다리가 8개 달린 문어 장군이 앞으로 흐느적 나섰어요. 제가 토끼를 잡아오겠습니다. 그러자 자라 대신이 빈정거리며 말했어요. 대신 벼슬의 이름. 하하, 문어 장군이 육지에 나갔다가는 금방 사람에게 붙잡혀 보글보글 찌개로 끓여질 거요. 용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라에게 말했어요. 그럼 자라 대신이 다녀와 주겠소? 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빈정거리다, 남을 비웃으며 놀리다. 그때 메기 대신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자라 대신은 토끼의 생김새를 아시오? 자라가 뒤통수만 긁어대자 갯벌에 나들이를 다녀온 꽃게 대신이 나섰어요. 갯벌, 바닷물이 드나드는 넓은 땅. 나는 먼 발치에서 털옷을 입은 토끼를 본 적이 있어요. 토끼는 귀가 쫑긋하고 앞다리는 짤막하고 뒷다리는 길쭉하지요. 꽃게는 종이 위에 쓱쓱 토끼를 그렸어요. 자라는 꽃게가 그려준 토끼 그림을 들고 첨벙첨벙 헤엄쳐서 육지로 올라갔어요. 땅 위에는 파릇파릇한 풀잎들과 알록달록한 꽃들이 살랑거리고 지지배배 찌르르 새들이 노래하고 있었지요. 우와, 육지도 바닷속만큼 아름답구나. 그때 토끼가 깡충깡충 자라 앞을 뛰어갔어요. 자라는 토끼 그림을 펼쳐보았어요. 옳지, 저 녀석이 토끼로구나. 자라는 토끼에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토끼는 바위에 기대어 쉬고 있었지요. 혹시 육지의 왕 토끼 선생이 아니시오? 토끼는 육지의 왕이라는 말에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그렇소. 내가 육지의 왕이오. 그런데 당신은 누구시오? 토끼는 자라를 난생 처음 본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나는 바닷속 왕궁에서 온 자라 대신이오. 육지의 왕을 만나러 먼 길을 달려왔다오. 토끼는 기분이 좋아 입이 함지박만하게 벌어졌어요. 함지박, 통나무를 파서 큰 바가지같이 만든 그릇. 하하,
잘 오셨습니다. 정말 영광이군요. 자라는 짐지에 치치미를 뚝 떼고 토끼에게 물었어요. 육지에서만 살아 지루하고 실증이 날 텐데 나랑 용궁에 가보지 않겠소? 토끼는 자라의 말에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당신은 육지 동물이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 줄 모르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선생을 안전하게 모실 거랍니다. 그래도 토끼는 주춤주춤 머뭇거렸어요. 자라는 속이 타서 토끼를 계속 부추겼어요. 바닷속에는 이빨을 번뜩이는 늑대도 없고 부리가 날카로운 매도 없다오. 나는 늑대나 매를 두려워하지 않소. 토끼는 마치 진짜 육지의 왕이라도 된 듯 너스레를 떨다가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어요. 너스레, 남을 제 마음대로 놀리려고 늘어놓는 말이나 짓. 육지의 왕이라면 바다 구경도 한번 해봐야지. 자라 대신만 믿을 테니 같이 가봅시다. 토끼는 자라의 등에 올라타고 바닷속으로 들어갔어요. 우와, 바닷속은 정말 멋지군요. 그렇지요? 오시길 잘했지요? 토끼는 휘둥그레진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어느새 번쩍번쩍한 용궁이 가까이 보였어요. 토끼야, 미안하구나. 자라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용궁에 들어서자마자 자라가 크게 소리쳤어요. 용왕님, 토끼를 잡아왔습니다. 문어 장군이 긴 다리로 토끼의 몸을 친친 감았어요. 아니, 왜 이러는 거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토끼가 깜짝 놀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서 네 간을 내놓아라. 그제야 토끼는 자라에게 속은 것을 깨달았어요. 간이라고요? 그래, 용왕님이 네 간을 드셔야 병이 낫는다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토끼는 겁이 나서 몸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 순간 좋은 꾀가 반짝 떠올랐어요. 그럼 진짜 말씀하시지요. 바보 같은 자라가 알려주지 않아 간을 두고 그냥 왔는걸요. 신하들은 토끼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그렇다면 지금 네 몸에 간이 없단 말이냐? 토끼는 용왕에게 다가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우리 토끼들은 아주 깔끔하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간을 꺼내 맑은 물에 씻은 다음 햇볕에 잘 말려 다시 몸속에 집어넣지요. 용왕은 토끼의 말을 선뜻 믿지 못했어요. 토끼는 간을 꺼내놓고도 살 수 있단 말이냐? 그럼요. 자라가 미리 말해주었다면 깨끗이 씻어둔 간을 가져와 용왕님께 드렸을 거예요. 용왕은 자라에게 화를 버럭내며 소리쳤어요. 어서 토끼와 함께 육지로 가서 간을 받아오시오. 자라는 토끼를 냉큼 업고 다시 육지로 올라왔어요. 그러고는 토끼를 내려주며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토끼야, 빨리 간을 가져오렴. 그런데 토끼는 깔깔깔 웃어대며 외쳤어요. 넌 거짓말쟁이인 줄 알았더니 멍청하기까지 하구나. 간을 넣었다 뺐다 하는 동물이 이 세상에 어디 있니? 토끼는 깡충깡충 도망가며 메롱메롱 약을 올렸어요. 자라는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이제 어떡하지? 용왕님의 약을 어디서 구하지? 그때 구름을 타고 산신령이 나타났어요. 자라야,
이 산삼을 가져가거라. 이걸 먹으면 용왕의 병이 나을 것이다. 고맙습니다, 산신령님. 잘하는 산신령에게 넙죽 절을 하고 용궁으로 한달음에 헤엄쳐 갔지요. 산삼을 먹고 병이 깨끗이 나은 용왕은 자라에게 큰 상을 내렸답니다. 엄마 아빠랑 함께 읽어요. 별주부전. 옛날 옛적 토끼와 자라 이야기. 옛날 깊은 바닷속에 용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왕이 덜컥 병에 걸리고 말았지요. 용왕의 병이 나으려면 토끼의 간을 약으로 써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자라는 육지로 나갔습니다. 자라는 용궁을 구경시켜 주겠다며 토끼를 바닷속으로 데리고 왔지만 자신의 간을 빼내려는 것을 안 토끼는 꾀를 내어 용궁을 탈출하는 데 성공하지요. 토끼는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자라의 어리석음을 놀리며 멀리 달아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산신령의 도움으로 자라는 산삼을 얻게 되어 용왕의 병을 고치고 큰 상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별주부전은 귀토지설이라는 설화에서 시작하여 판소리 수군가, 고대소설 별주부전, 신소설 토의간 등으로 발전하였고 토끼전이나 토생원전이라는 제목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자라는 토끼를 용궁으로 데려오는 데는 성공했지만 토끼는 자라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토끼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기지를 발휘하여 무사히 살아나왔으니까요. 그리고 비록 토끼의 간을 얻는 데는 실패했지만 용왕에게 충성을 바친 자라에게 산신령이 나타나 약을 준 것은 참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별주부전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침착함과 지혜를 발휘하면 충분히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별주부전의 바탕이 된 귀토지설. 귀토지설은 삼국사기의 김유신전에 나오는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로 별주부전과 수군가 등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옵니다. 백제에게 복수를 하려고 고구려의 도움을 요청하러 갔던 신라의 김춘추가 오히려 영토, 마목현과 중령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고구려에 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김춘추는 고구려 왕의 부하 선도해에게서 이 귀토지설을 듣고 암시를 얻어 고구려를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귀토지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날 용왕의 딸이 병이 들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거북이 토끼의 간을 얻기 위해 육지로 나가 토끼를 꿰어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중에 거북은 이 사실을 토끼에게 말해버리고 말지요. 놀란 토끼는 꾀를 내어 속이 답답해 햇볕에 간을 널어 말리고 있으니 다시 가서 간을 가져오겠다고 거짓말을 하지요. 이에 거북은 토끼를 다시 육지까지 데려다 주지만 육지에 내리자마자 토끼는 거북의 어리석음을 비웃으며 달아나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산삼과 인삼. 산삼은 산에서 자연적으로 나는 삼으로 그 효능은 인삼과 비슷하지만 약효가 월등히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삼은 뿌리를 약으로 쓰며 사람의 모습을 닮았다고 하여 인삼이라 불립니다. 예부터 명약으로 불리며 한약재로서 인기가 많습니다. 고려 인삼이라 하여 우리나라에서 나는 인삼은 그 약효가 뛰어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깊은 바다 용궁의 용왕님이 그만 병이 나고 말았어요. 신하들은 유명한 의원들을 불러왔지요. 의원은 용왕님이 토끼의 간을 먹어야 나을 수 있다고 했어요.
용궁에서는 토끼의 간을 구해오기 위한 회의가 열렸답니다. 자라 대신이 토끼의 간을 구해오겠다고 나서자 다른 신하들은 토끼가 어떻게 생겼는지 말해 주었어요. 육지에 올라가 토끼를 만난 자라는 당신은 땅 위의 왕이라고 토끼를 추켜 세우며 함께 용궁으로 놀러가지 않겠냐고 살살 꾀었지요. 망설이던 토끼는 자라의 꿰매에 넘어가 용궁으로 갔지만 곧 자기의 간을 내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눈이 캄캄해진 토끼는 과연 육지로 무사히 돌아가기 위해 어떤 꾀를 생각해냈을까요? 퀴즈 1. 문어는 왜 토끼의 간을 구하러 갈 수 없었나요? 2. 자라가 토끼의 간을 구하러 육지에 갈 때 가지고 간 것은 무엇인가요? 3. 용왕이 토끼에게 간을 내놓으라고 하자 토끼는 어떻게 대답했나요? 4. 용왕은 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었나요? 한국우수 전래동화 54. 사랑과 감동을 안겨주는 이야기. 장화 홍련전. 조선시대 세종 임금 때 평안북도 철산에 배무룡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배무룡은 좌수라는 벼슬을 지냈기 때문에 배좌수라고도 불리었지요. 좌수. 조선시대 때 지방에 두었던 향청, 풍속을 바로잡고 관리들을 감찰하던 수령의 자문기관의 우두머리. 배좌수는 아내인 장씨 부인과의 사이에 두 딸을 두고 있었어요. 바로 장화와 홍련이었어요. 장화와 홍련은 배씨 부부가 나이 들어 얻은 귀한 자식이었어요. 두 딸은 아름답고 총명한 데다 마음씨까지 착해 많은 귀여움을 받으며 자라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장씨 부인이 몹쓸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지만 아무 효험이 없었어요. 효험, 일에 좋은 효과나 보람. 장화야, 홍련아, 내가 없어도 잘 살아야 한다. 어머니, 어머니. 장화와 홍련은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지만 결국 장씨 부인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배좌수는 혼자서 두 딸을 키우며 살았어요. 하루는 집안 어른이 배좌수에게 말했어요. 남자 혼자 어떻게 두 딸을 키우겠나? 다시 결혼을 하도록 하게. 자네는 대를 이을 아들도 낳아야 하지 않겠나? 대. 전부터 이어 내려오는 가계. 배좌수는 집안 어른의 뜻을 좇아 허씨라는 여자와 결혼했어요. 허씨는 아주 못생긴 여자였어요. 눈은 퉁방울처럼 붉어졌고 코는 술병처럼 생겼고 입은 꼭 메기잎 같았어요. 퉁방울, 품질이 낮은 노쇠로 만든 방울. 게다가 키는 얼마나 큰지 장승만 하고 목소리는 이리가 우는 소리 같았지요. 장승. 이정표를 나타내기 위해서 길가에 세우거나 마을 어귀에 세우는 목상. 허씨 부인은 마음씨도 고약했어요. 배좌수가 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면 잔뜩 심술이 나서 하루 종일 안절부절 못했어요. 허씨 부인은 아들을 셋이나 낳았어요. 그래서 배좌수에게 늘 뽐내며 말했어요. 나는 배씨 집안의 보배예요. 아들을 다 대를 잇게 했잖아요. 아들들은 어머니를 쏙 빼닮았어요. 우락부락 못생긴 데다
마음씨 또한 고약했지요. 우락부락. 생김새나 행동이 거칠고 험상궂은 모양. 그래서 장화와 홍련에게 못된 짓만 골라 했어요. 배좌수는 틈나는 대로 두 딸을 사랑방으로 불러 이런저런 이야기를 정답게 나누었어요. 사랑방, 바깥 주인이 거처하며 손님을 대접하는 방. 방 안에서 웃음소리와 이야기소리가 깔깔깔 새어나올 때마다 허시 부이는 샘이 나서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장화와 홍련을 집안에 두어서는 안 되겠어. 어떻게든 쫓아내야지. 배좌수가 집을 비운 어느 날, 허시 부인은 괜한 트집을 잡아 장화를 집에서 쫓아냈어요. 억울해요. 저는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어요. 듣기 싫다. 이 집에서 썩 나가거라. 언니를 용서해 주세요. 홍련이 엉엉 울면서 매달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장화를 쫓아낸 허씨 부인은 무서운 흉계를 꾸몄어요. 흉계, 몹시 악한 꾀. 큰아들 장쇠를 불러 이렇게 속삭였어요. 장쇠야, 장화 뒤를 쫓아가거라. 장화는 산 너머에 있는 외갓집으로 떠났으니 연못 있는 데까지 따라가서 장화를 연못 속에 밀어 넣어라. 알았지?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허시 부인과 장쇠는 마주보고 히히히 웃었어요. 장쇠는 장화의 뒤를 금방 쫓았어요. 장화는 장쇠를 보고 깜짝 놀라 말했어요. 장쇠야, 네가 여기 어쩐 일이니? 누이는 우리와 함께 살 수 없어. 미안하지만 저 세상으로 가줘야겠어. 장쇠는 장화를 연못 속에 밀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어흥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호랑이는 장쇠를 덥석 물고 숲속으로 사라졌어요. 혼자 남은 홍련은 슬픔에 잠겼어요. 언니는 지금 외갓집에 도착했을까? 아, 불쌍한 언니. 홍련은 언니 생각을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속에 장화가 나타나 흐느끼며 말했어요. 홍련아, 나는 억울하게 죽었어. 장쇠가 나를 밀어 연못에 빠뜨렸단다. 잠에서 깬 홍련은 연못을 찾아갔어요. 홍련은 언니를 부르며 슬피 울다가 연못 속에 몸을 던지고 말았답니다. 장화와 홍련이 죽고 나서 철산 고을에서는 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철산 고을에 부사로 오는 사람마다 그날 밤을 못 넘기고 목숨을 잃는 것이었어요. 부사, 고려 및 조선시대의 벼슬 이름으로 지방 장관직의 하나.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정말 큰일이구나. 그때 한 신하가 임금님께 말했어요. 정시성에 동을하는 사람이 철산 부사로 가겠다고 합니다. 아주 용기 있는 사람이니 보내면 좋을 듯 합니다. 임금님은 정동우를 철산 부사로 임명했어요. 임명, 직무를 맡김. 정부사는 철산고을에 도착하여 첫날 밤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잠을 자지 말아야겠다. 정부사는 호롱불을 켜놓고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지났을까? 찬바람이 휙 불어오더니 흰 옷을 입은 여자 2명이 머리를 풀어 헤친 채 나타났어요. 정부사는 소스라치게 놀라 정신을 잃을 뻔했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고 더듬거리며 물었어요. 너희들은 누구냐?
저희들은 배좌수의 딸인 장화와 홍련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저희들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왔는데 부사님들은 모두 놀라 돌아가셨습니다. 장화와 홍련은 이제까지 있었던 일을 정부사에게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알겠다. 너희들의 원한을 풀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가보아라. 다음 날 정부사는 당장 허씨 부인을 잡아들여 죄를 묻고 무거운 벌을 내렸어요. 그리고 연못에서 장화와 홍련을 찾아 고이 묻어주었어요. 얼마 뒤 새 부인을 얻은 배좌수는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장화와 홍련이 꿈에 나타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옥황상제님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대요. 그 뒤 배좌수는 새 부인에게서 쌍둥이 딸을 얻었어요. 배좌수는 두 딸에게 장화와 홍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두 딸은 어여쁘게 자라 훌륭한 남편을 얻어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엄마 아빠랑 함께 읽어요. 장화 홍련전. 옛날 옛적 장화와 홍련 이야기. 이 이야기는 평안북도 철산 지방에 전해져 오는 설화를 소재로 하여 지어진 고대 소설 장화 홍련전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세종 임금 때 평안북도 철산에 좌수를 지낸 배무룡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장화와 홍련이라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부부는 나이 들어 얻은 자식들을 애지중지하며 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 장씨가 병으로 죽자 배좌수는 새 부인 허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허씨 부인은 성품이 포악해 장화와 홍련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구박했지요. 아들 셋을 낳은 허씨 부인은 언제나 기세가 등등했지만 배좌수가 장화와 홍련을 예뻐할 때마다 속을 끓였습니다. 배좌수가 집을 비운 어느 날 허씨 부인은 무서운 흉계를 꾸며 장화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외갓집으로 가던 산길에서 장화는 허씨 부인의 큰아들에 의해 연못에 빠져 죽게 되고 꿈속에서 언니의 억울한 죽음을 알게 된 홍련은 그 슬픔을 못 이겨 언니가 죽은 연못에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 뒤부터 철산고을에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고을로 부임해 오는 부사들마다 하룻밤을 넘기지 못하고 죽음을 맞았지요. 그러던 중 정동우라는 부사가 귀신이 되어 나타난 장화와 홍련의 억울한 죽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부사는 허씨 부인에게 벌을 내리고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었습니다. 장화 홍련전은 집안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일에 한 맺힌 귀신을 등장시켜 시종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가면서도 사악한 일을 저지른 자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인과응보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장화 홍련전에 담겨있는 설화들. 평안북도 철산지방에 내려오는 설화를 소재로 한 장화 홍련전은 세 가지의 근원 설화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콩쥐팥쥐 설화입니다. 후처로 들어온 계모가 장화와 홍련을 괴롭히고 결국은 이들을 죽음으로 몬다는 내용은 못된 계모에 의해 억울한 고통을 받는 주인공이 나오는 콩쥐팥쥐 설화의 내용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랑 설화입니다. 장화와 홍련이 철산에 부임하는 부사들에게 밤마다 귀신으로 나타나 자신들의 억울한 죽음을 알린다는 내용은 죽은 사람의 넋이 나타나 억울함을 호소한다는 신원 설화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화와 홍련이 쌍둥이로 다시 태어나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환생 설화로 권선징악의 고대 소설적 요소의 특징이
반영된 이야기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네 옛 생활 모습, 사랑방. 사랑방은 사랑이라고도 부르는데 한옥에서 주로 바깥 주인이 거처하던 곳을 가리킵니다. 사랑 대청과 사랑방으로 이루어진 사랑채는 집안의 가장이 잠을 자거나 식사를 하는 곳으로 남자들의 공간이었습니다. 사랑채는 외부로부터 온 손님들에게 숙식을 대접하는 장소로 쓰이거나 이웃이나 친지들이 모여 친목을 다지고 집안 어른이 자녀들에게 학문과 교양을 가르치는 장소로 쓰이기도 하였지요. 부유한 집안의 경우는 사랑채가 독립된 건물로 있었지만 일반적으로는 주로 대문 가까이에 있는 바깥쪽 방을 사랑방으로 하여 남자들의 공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평안도 철산고을의 배좌수라는 양반이 착한 아내 장씨 부인과 어여쁜 두 딸 장화 홍련과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장씨 부인은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러자 집안 어른들이 아이들을 낳아야 한다며 배좌수와 허씨를 결혼시켰답니다. 그런데 그 허씨 부인이라는 사람은 눈은 툭 튀어나온 데다가 코는 술병처럼 생겼으며 입은 메기입처럼 생겼답니다. 이런 허씨 부인과 결혼한 배좌수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허씨 부인은 장화와 홍련을 몹시 미워했어요. 어느 날 배좌수가 집을 비운 사이에 허씨는 장화를 집에서 쫓아냈어요. 과연 장화와 홍련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퀴즈 1. 장화와 홍련 중에서 언니는 누구인가요? 2. 배좌수는 왜 허씨와 결혼을 했을까요? 3. 장화는 왜 홍련의 꿈에 나타났나요? 4. 철산고을로 부임해온 부사들은 왜 자꾸 죽음을 맞았나요?